아저씨가 지나가는구나. 강화 돼지? 저희가 만든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3D 프린터랑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이오 쪽, 이 신체 장기나 이쪽은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설립된 지 한 2달 된 와.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지 대표이고요.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전략기획을 위해서 입사했다가 스카우트에서 입사했다가 제 아이디어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사람이 왜 웰트예요? 뭔가 벨트하고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웰니스 벨트. 아, 웰니스 벨트. 네. 웰니스 테크놀로지를 사실 추구해서 회사 이름은 웰트고요. 제품 이름도 웰트입니다. 저는 툴젠에서 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로키 벤처기업입니다. 지금 창업한 지는 한 4년 된 회사에 저는 거의 근무한 지 한 2년 반 됐고요. 현재 연구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로킷은 3D 프린터 순수 제조 국내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 리딩 기업으로서 한 5,000대 정도가 현재 국내에 깔려 있습니다. 5천여 대. 네. 전자생물학을 전공했던 과학자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동안에 유전 정보를 바꾸는 기술인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 쪽의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사업화하는 회사인 툴젠으로 온 지 한 6년쯤 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허리띠를 차는 것만으로도 네.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허리띠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핸드폰 어플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체중은 알 수 없어요. 잘못된 기사를. 잘못된 기사 읽었네. 네, 근데 체중과 허리둘레가 서로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관성이 한 88% 정도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트라는 거.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는 타고나잖아요. 또는 뭐 모든 생명체가 원래 주어진 거로 생각해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유전 정보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도구를 새로 만들어서 큰 곳에서 특정 위치를 찾아갈 줄 알고 찾아간 다음에 DNA를 잠깐 잘라줄 줄 아는 효소를 만들 수 있다면 세포 내에서 그 위치만 잘라낼 수 있으니까 그 위치에서 유전 정보를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 20년 전 정도부터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고 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응용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제로 가거나 동식물에 적용을 해서 의미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저희가 이제 사실 기사를 찾아보면 나오시는 일 중에서 근육 강화 돼지라고 하는 어떤 근육 강화 돼지? 네, 저희가 만든 돼지가 있습니다. 근육 돼지. 네, 사실은 이제 이 스토리도 상당히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네네네. 사실 소나 양이나 사람한테서부터도 보면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데도 근육이 많은 사람이나 소 중에서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한 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피에몬테스라고 하는 종은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근육이 많은 소를 사람들이 이미 품종화해서 먹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마이오스테티한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근육이 많아진다는 이해를 하였고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냐. 돼지는 원래 망가진 건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돼지의 마이오스테틴의 돌연변이가 있는 돼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근육이 많아지고. 돼지가 이게 막 이게 네, 나옵니까? 예, 근데 그런 돼지가 우리 맛있어요? 우리가 뭐 사실 근육이 찔릴 것 같은데 돼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이제 만든 지 얼마 됐는데 먹어보지 못했어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 네, 못했어. 실제 소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형태의 돌연변이를 가져서 특징을 갖는 소가 품종화되어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터프함이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보통 린하고 소프트하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장점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돼지는 삼겹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중국이나 서양은 돼지도 살코기 중심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소비가 괜찮은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만들어놨는데 중국에서 이걸 어떻게 사업화할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붕어빵을 만들려면 그 모형 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틀이 틀. 있어야죠. 거푸집 철로된. 그걸 이제 몰드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로서 하게 되면 그 금형이 없이 그 붕어빵의 형상을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데이터 컨버전을 시키면은 기계가 그것을 이렇게 돼 있으면 맨 아래층을 쌓고 한 층이 내려가면 그 위층에다 또 한 번을 쌉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그다음에 또 한 층이 내려가면 또 쌓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쌓다 보면 디자인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만들. 돈 별로 안 들이면서. 그 몰드란 틀이 없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가령 막 1000개를 한다면 3D부터 10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바이오 쪽, 이 신체 장기나 이쪽은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유니크하고
내 신체 장기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폐를 다쳤어요. 네.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폐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그러면 3D 프린터로 내 폐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음. 개로해가지고 걔를 재료 삼아가지고 그 내 폐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3D 프린터로? 지금까지는 제가 아는 정보는 없지만 향후 분명히 가능합니다. 발, 손, 뭐 하여튼 우리 장기에 대한 것이 나중에 3D 프린터 SF 영화처럼 네. 그게 될 수 있는 때가 오긴 온다고 보십니까? 이 유전자를 바꿔서 다른 뭐 형태로 바꿔주거나 다른 특징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 연구자들도 인간들과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진